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은 이 기타에다가 커스텀 셋업 및 그리고 최고급 픽업 LRX 앤썸 플러스 픽업을 장착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타는 정확한 모델명은 이스트만 E25M MRTC입니다. E25M MRTC.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면 헤드머신은 고토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고토의 XXB 510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은 632, 그러니까 24.9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네요. 네크는 에보니 지판에다가 상판 아딜론닥스 플러스인데 썰모 큐어드라고 해가지고 열 처리를 한 50년 정도의 말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칙판하고 후판이 바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라는 겁니다. 이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는 일단은 중저음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 배음이 또 이렇게 도드라지게 배음이 풍성한 그러한 이제 목재 특성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기름진 소리를 가지고 있다. 요 세 가지 정도의 직구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이 이제 아딜론닥스 플러스니까 되게 멋진 기타인데 이 기타에다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스텀 셋업을 하려면 정튜닝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제 내귀의 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레벨링을 잡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액션 흥고도 봐야 되고요. 왜냐면 피에조가 이제 피에조 두께가 있으니까요. 0.07에서 8 정도의 피에조 두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세대를 가공을 해야 되고 센터 라인도 잡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격대는 이제 E25M TC가 있고요. E25M MRTC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로즈를 썼느냐 아니면 인디안 로즈를 썼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그냥 E25M TC는 아마 254만8천원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고 이거는 294만8천원 기타 값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줄이 안 빠질 때만 억지로 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쇠들이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줄이 안 빠질 때는 바디 안쪽에 손을 넣어서 그 헤드 꼭지를 이제 밀어주면은 잘 빠져나옵니다. 이게 임세 두께가 2mm짜리 썼네. 셋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들이 이 브릿지에 엄청 꽉 맞게 끼워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줄을 안 걸었을 때는 이제 픽업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꽉 끼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픽업을 장착했을 때는
이 새들의 피해조를 고르게 잘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헐렁헐렁하지 않으면서도 딱 맞게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제 좀 두께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좀 넓은 스프러스가 어디 갔지? 이 템플릿을 대주고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어제 넥 부러진 거가 몇 대 있어가지고 넥 부러진 거 어제 수리하느라고 크램프를 저쪽에서 사용해요. 이건 이제 소리를 선명하게 새들하고 너트 커팅을 하기 위해서 빼내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통 이제 새들로 너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6번하고 5번 그리고 5번하고 4번 사이사이를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작업들을 하면 소리가 확실히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 선명한 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분들이 듣고 깜짝깜짝 놀라고 또 어제도 이제 연락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소리가 너무 좋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800만 원짜리 이제 그 기타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한 200만 원 초반대의 기타를 사가시는데 그거보다 소리가 더 좋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소비자분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프로 연주자분들이 이제 저희 서빙 기타 샵에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 연주자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이 커스텀 세팅을 받으면 진짜 이 세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진짜 소리가 선명해진다. 그리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테인이 반드시 향상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입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연주하시는 전문 연주자분들도 이제 커스텀 셋업을 받으시고, 요즘 이제 좀 고가 기타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한 고가 기타의 커스텀 셋업을 따로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업 중에 지금 이렇게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새들 너트 커팅을 했고, 이제 플랫 레벨링 잡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판에 이제 손상이 가지 않게 차단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이게 리플렛을 한다든지, 리플렛 하는 이제 중간 과정 중에 이렇게 지판을 좀 가려주고, 이제 너트, 음새라고 하죠. 그 음새를 버핑하는 작업을 해야죠. 커스텀 세팅은 기타 제작도 그렇고 셋업도 그렇고 중노동입니다. 이게 종이 테이프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떼어냈을 때 자국도 없고 깔끔하게 다 떼어지니까 종이 테이프로 항상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기타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좀 보시나 봐요. 네, 저도 이제 기타를 지금 수리하고 있고 이제 뭐 리뷰하면서 기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제가 기타에 입문한 건 이제 제작이었거든요. 제작. 뭣도 모르고 이제 시작한 게 그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라 보면은 됩니다. 제가 막 하는 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4개 컨디션을 봤잖아요. 내 상태를 보고 이제 어디 쪽을 드레싱을 해야 되는지 네크를 완전하게 해줘야 줄 높이를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그립감을 만들어 드리니까 항상 마무리는 위아래로. 왜냐면 기타 줄 그 스트링을 통하여서 이제 밴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킹이라고도 하고 밴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컴파운드를 1000반, 3000반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다니듯이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 드려서
3,000방. 이런 이제 고급 기타는 음색 끝 처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끝에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헤미스페리컬 플랫 엣지는 이제 완전히 동그랗게 하는 거고, 이거는 헤미스페리컬 플랫 엣지보다는 이제 그 끝 처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라운딩 처리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은 좋은 컨디션의 상태가 넥 상태가 되죠. 제가 아까 이제 스트랩 버튼은 다 달아놨거든요. 이스트만하고 이제 시그마 기타는 스트랩 버튼이 달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스트랩 버튼을 항상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까먹을까봐 이 기타는 제가 스트랩 버튼을 미리 달아놨습니다. 소비자분께서 이제 갑자기 스트랩 버튼이 없으면은 많이 당황하시죠. 멜빵을 매려고 그러는데 스트랩을 매려고 그러는데 스트랩 버튼이 없으면은 많이 당황하시겠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셋업을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할 때는 하루에 2대 반 정도 픽업 장착하고, 그래서 많이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저희 기타 이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서빙 기타에는 좀 있어요. 셋업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마지막 기름칠만 해주면 됩니다.
기타 냄새가 참 좋아. 좋은 기타들은 기타 냄새도 좋아. 짜자잔 짠짠짠. 아주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닦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딱 떨어지게끔. 새들을 두 개가 이 새들의 끝에 이 새들은 완전히 이제 플래트 수평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수평을 만들어줘야 피해주를 누르는 힘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갈 때 엄청 많이 신경 많이 씁니다. 햇볕이 통과되지 않게, 빛이 통과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을 잡고 힘을 줄 때도 너무 가운데만 힘을 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힘을 주되 본인이 1, 2번 쪽을 좀 더 깎으면은 1, 2번 쪽을 더 이제 힘을 주면서 깎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갈 때에는 전체적인 힘을 줘서 완전히 여기 플랫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이제 이게 완벽한 새들이 되죠. 예, 이렇게 딱 맞으면서 또 빠질 때는 잘 뻑뻑하지 않으면서
헐렁헐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뻑뻑해서도 안 돼요. 피에조를 누르는 힘이 균일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딱 맞게 들어가면서 뻑뻑하지 않게 그게 넘버원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잔이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뭐 CNC나 이제 아마 거의 CNC로 할 거예요. CNC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수제로 만드는 데는 이제 라우터 같은 거를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작업하는데 이 밑바닥이 플랫해야 쇠들이 피에조를 누르고 그러니까 평평한 쇠들이 이 평평한 쇠들이 피에조를 누르고 그 피에조를 받치고 있는 밑바닥도 평평해야 힘이 아주 고르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픽업 밸런스를 잡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5, 6번 소리를 더 이렇게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1, 2번 소리를 더 두드러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처음에 세팅은 다 고르게 1번서부터 6번까지 다 고르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브릿지핀 줄을 걸어주는 그 슬로 커팅된 부분도 이게 센터 라인이 잘 맞아야 되고 그걸 항상 검수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줄 간격이나 그리고 줄 스트링 센터 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검수하고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세팅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작업들을 했으니까 이쪽에 스트랩 버튼을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mm로 타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12mm로 타공하는 건데 이게 너무 좋아요. 디월트에서 나오는 12mm 타공 그래서인데 이게 스텝 드릴 비트라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돌리거든요. 이게. 저한테 이제 수리 기술을 알려준 선생님이 이걸 딱 써보시더니만 40년 동안 써본 것 중에 제일 좋다고. 선생님 한 4, 50 거의 선생님이 기타를 이제 한 50년 정도 만지셨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 수리 장인이시죠, 장인.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떨립니다. 깔끔하게 떨렸죠. 제가 여기다 스트랩 버튼을 또 달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에 이제 브릿지 피해조가 들어가야 되니까 3mm짜리로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렇죠. 타공한 부분에 깔끔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픽업 장착하고 뭐 새들 너트 작업하고 에랄백스 앤썸 플러스라는 픽업인데 아웃풋 단자 연결하고 건전지 연결하고 배터리 마이크 에랄백스 앤썸 픽업이 이제 거의 제일 좋은 픽업이라 알고 있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뭐 하이파이 듀엣도 있지만 마이크 MIC에다가 꽂아주면 그리고 이제 피해조가 있는데 피해조 피해조를 여기다 꽂아주고 건전지가 거의 다 써가네요. 건전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버려야 되고 이게 에러백스 앤썸 플러스가 좋은 게 건전지 양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맞다니까. 이것도 만땅이네. 네, 듀라셀 만땅인 좋은 건전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전지에 연결했으니까 픽업을 장착하기 전에 픽업이 정상인지 유무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게 가끔 한 100에 하나 정도가 이제 피해조가 이렇게 좀 불량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검수를 해야 되고 테스트할 때는 문제 없어요. 근데 새들이 눌러줄 때 아마 브릿지 쪽에 뭔가 흑연이 좀 섞여져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작동이 안 되는 피해조가 누르는 그 압이 걸렸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또
그 피해조를 또 다른 데다가 연결하면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 많아. 어쨌든 다 무조건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톱니바퀴가 안쪽에 있는데 그걸 바깥쪽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여기 엔드블럭 쪽에 기타의 엔드블럭 쪽에 딱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되기가 되게 좋거든요. 나무의 결이 되게 좋네요. 좀 뻑뻑하니까 조금 더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건 한 7.5mm 정도 나오면 됩니다. 7.5mm 정도 나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너트하고 부싱 같은 것들이 딱 끼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제대로 끼워 맞추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 버징 나는 떨림 증세가 있어요. 이제 수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버징이 나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버징 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헤드머신 쪽에서 버징이 나는 거 있어요. 튜닝 패드가 풀려 있다든지, 너트가 풀려 있다든지, 그럼 헤드머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너트가 너무 낮아서 나는 버징도 있고, 그리고 음새가 튀어나와서 나는 버징이 있고, 네크가 휘어져 있어서, 그리고 안쪽에 이제 트러스로드가 흔들려가지고 나는 그 떨림 증상이 있어요. 그게 쉐이킹 될 때 그렇게 이제 떨림 증상이 있고, 상판 브레이스가 떨어졌거나 후판 브레이스가 떨어졌거나 브레이스가 떨어졌을 때 나는 그 노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를 잡아주고 있는 볼트 너트가 있는 기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나는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잭포트 꽂는데 그게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거기서 나는 떨림 증상도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요게 또 떨려서 떨리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징이 어디서 나지? 날 데가 없는데 막 이렇게 찾다가 결국은 이제 이 안쪽에 요거가 버징이 나는 경우를 잡아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좀 어디서도 못 찾아내다가 거의 이제 저희 서빙기타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그 노이즈를 잡아서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 이런 거를 꽉 조여줘야 된다. 이거를 꽉 조여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온습도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숨을 쉬다 보니까 이게 일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팽창했다가 축소했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셋업 할 때도 그냥 다 1년 360을 똑같이 셋업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셋업 하는 거하고 겨울에 셋업 하는 게 조금 달라요. 여름에 셋업을 해서 이제 발송을 할 때 워낙 습하잖아요. 제가 여기 서빙 기타 샵은 습도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습도를 맞추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름에는 상판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액션 현금 줄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조금 더 기존 스탠다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낮게 해드려서 살짝 하면은 본인들의 손에 갔을 때 딱 맞는 컨디션이 되는 거죠. 겨울에는 오히려 이제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판이 다시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그때는 기준치 혹은 기준치보다 살짝 높게 그렇게 셋업을 해주면 소비자에게 딱 받았을 때 이제 딱 적당한 수준의 줄높이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360을 똑같이 셋업하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맞지 않습니다. 온습도의 변화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니까 그런 이제 계절 따라 셋업의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컨디션이. 그리고 이제 이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컨트롤 사운드 컨트롤 혹은 뭐 마이크 컨트롤 하는 이거 컨트롤러를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그마 기타는 브레이스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기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타는 엑스 브레이스가 그리고 그 윙 브레이스 그런 두께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3M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순간접착제를 발라주고 하면은 이제 내구성이 좋게 되겠죠. 빠른 부착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살짝 해주면 좋죠. 자, 전화가 와서요.
이렇게 해주면 요 안정적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도 짱짱하게 붙여야 되지만 뒤쪽에도 이제 스프러스 목재를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가로가 한 1.5 그리고 세로가 한 0.8 그 정도 두께로 이제 스프러스 두께는 한 그것도 한 0.8 그 두께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부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안정적으로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다음으로 이 모듈이 컨트롤러가 너덜너덜 거려서 거기에서 또 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거기 노브에서 나는 소리도 있어요. 노브에서 노브. 그래서 노브가 이제 또 이렇게 불량인 거는 또 그런 걸 다 걷어 가려야죠. 기타가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계화도 많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붙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릭서 포스포브런즈 012 게이지 이 최고급 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사운드 면에서 제일 인정을 받으니까 엘릭서 포스포브런즈 012 게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피해조 올라오고 피해조가 여기 선비를 구멍 찾기가 어려우면 이런 핀셋으로 송곳으로 그 밑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네. 세달로 잡아주는 거지. 마이크는 이제 브릿지 밑에 브릿지 플레이트라고 있거든요. 그 브릿지 플레이트에다가 평평한 곳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저가 기타는 이제 그런데 또 막 이제 막 대충 샌딩 해가지고 해놓는데 고가 기타는 이제 이 안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져요.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네, 이제 배터리를
엔드블럭이 아니라 전지주. 전지주 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선 정리가 필요하겠죠. 배선도 막 여러 가지 배선도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클립 하나에 그냥 한 방울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클립 하나에 한 방울. 막 여기저기 막 브릿지 플레이트에도 붙이고 칩판에도 막 두 개씩 붙여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배선을 이제 붙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소리에 영향이 있거든요. 배선이. 그래서 한 방에 그냥 하나로 딱 끌어 모아서 칩판 브레이스 옆에다가 붙여놓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최대한 좀 모서리 쪽에, 네. 소리 울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19, 8, 7, 6, 5, 4, 3, 2, 1. 굳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좋습니다. 원래 있던 위치를 찾아서 새들도 그렇지만 이제 새들 위치도 잘 끼워야 되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고, 이 브리지핀도 원래 끼웠던 자리에다가 끼워 놓는 게 좋긴 하죠. 육 6번에 끼웠던 브리지핀도 6번에, 1번에 끼웠던 브리지핀도 1번에 제자리 제 위치에 걸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역으로 줄을 커팅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이따가 더 이제 딱 알맞게 자를 건데 지금 소리 진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스트링 센터 라인 잡고 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된 건데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 좀 하고
인토네이션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터슨 튜너라고 일반 튜닝기보다 100배 정도 더 정확한 튜닝기예요. 커스텀 셋업 할 때 이제 정확한 음정을 확인하는 거죠. 각현의 정확한 음정을. 일반 튜닝기로는 이제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피터슨 튜너라고 해가지고 되게 고급 튜닝기입니다. 가격도 되게 비싸고요. 가격도 한 2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기타가 이제 스케일이 정해지잖아요. 기타를 처음에 제작할 때 본인들이 스케일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 스케일을 이제 뭐 648mm로 할 건지, 645mm로 할 건지, 643mm로 할 건지. 요거는 지금 스케일이 63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9인치 되는 스케일인데, 그 스케일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동으로 해볼게요. 수동으로 하는 게 더 좀 정확할 수 있으니까. 오토보다는 수동으로 하고 1번, 6번 6번하고 1번은 같은 미니까 한번 테스트해보고 좋습니다. 오, 좋아요. 1번 해볼게요. 오, 좋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1번하고 6번 멋지네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A 해볼게요. A. 오, 완벽한데요. 그 다음에 미라레 D 해볼게요. D. 야, 엄청 정확한데요. 그 다음에 솔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케일이 좀 짧을수록 반응 속도는 되게 좋고 음정이 좀 틀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네요. 지금 다 좋습니다. 지금 1번 좋고 6번 좋고 5번 좋고 4번 좋고 3번까지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비범프라고 하는 이제 그 새들이 약간 2번 줄은 이제 뒤로 물려져 있잖아요. 새들이 여러분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6번 쪽은 3mm 뒤로 물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새들이 세워져 있는데 2번 쪽은 유난히 더 이제 줄 걸리는 위치가 더 뒤로 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비범프인데 이게 약간 뒤로 가는 경향이 비범프가 늘 이제 통계상 그 정도 있었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미라레 솔 C B 이 인토네이션이 좋으면은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3, 400만 원짜리도 인토네이션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해봤거든요. 3, 4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 넣는 것도 앵글 각도가 안 맞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비버프 떨리는 심정으로. 야, 대박이다. 신기하네요, 진짜. 거의 비범프 2번은 안 맞거든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맞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또 나무 결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업어온 건데, 완전히 아주 이렇게 되면은요 소리가 엄청나게 선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잘 느껴지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픽업을 달았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토네이션 너무 좋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6번, 5번, 4번 똑같이. 고르게 다 똑같잖아요, 이죠? 이게 픽업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6번하고 이 사이가 다 그 각현의 소리가 사운드 크기가 같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주 멋집니다. 네. 네, 주름을 커팅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20 OMMRTC SXB 510 헤드머신에다가 마호가니 목재에다가 네크에다가 에보니 지판에다가 상판이 아델론닥스 플러스 토리파이드 썰모 큐어드라고 하는 상판에다가 축구판이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라고 하는 아주 결이 멋진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럴박스 앤썸 플러스 픽업을 장착하고 엘릭서 포스퍼 브론즈 012 게이지를 제가 장착함으로 커스텀 세팅, 그리고 손이 아프지 않게, 손이 아프지 않게 줄높이를 잘 낮춰가지고 버징이 나지 않는 가운데 스트링 센터라인까지 다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뭐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팅해가지고 더 만질 필요가 없는 이 상태를 가장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커스텀 셋업을 해서 이제 기타 리뷰도 하고 이제 뭐 판매도 하는데 전국으로 다 택배가 가능하고요. 평생 AS 보장해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생 기타를 또 만나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